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버퀸즈입니다. 오늘은 우리 중장년층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는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서점가에서는 쇼펜하우어의 저서들이 베스트셀러 목록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 세대가 직면한 삶의 도전과 고민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연 19세기 독일 철학자의 사상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대표작을 통해 인생의 본질과 행복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특히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우리가 늘 완벽함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현대 사회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 둔화는 우리 중장년층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 성공만이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는 오히려 내면의 평화와 지적 성장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라고 보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웰에이징의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50대 중반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활동들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흐름에 따르는 삶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의 나이와 상황에 맞는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식 접근법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텔릭과 아텔릭 활동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텔릭 활동은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아텔릭 활동은 과정 자체를 즐기는 활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승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텔릭 활동이고,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텔릭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쇼펜하우어는 이 두 가지 활동의 균형이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23년 기준 18.4%로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0.78명이라는 초저출산 현상은 우리 중장년층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개인의 성장과 지혜의 기회로 바라볼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정신 건강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통계에 따르면 50대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1.5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삶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지만 동시에 이를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명상, 예술 감상, 자연과의 교감 등을 통해 우리는 일상의 고통에서 벗어나 더 높은 차원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경제적 안정과 개인의 행복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해도 행복감은 그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에서는 소득 증가에 따른 행복감 상승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경제적 성공 이외의 삶의 가치를 제고하게 만듭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중장년층의 평생 교육과 새로운 기술 습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최근 이 재단에서 진행한 시니어 디지털 크리에이터 과정에는 5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수강생들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는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지적 성장의 중요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동양 전통 사상인 장자의 철학을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두 철학자 모두 자유와 행복의 본질을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았습니다. 장자의 소유유 개념은 쇼펜하우어의 의지로부터의 해방 개념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중장년층이 사회적 압박과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실제로 이러한 철학적 접근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8세 김철수 씨는 30년간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고 나서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며 지금은 매일 아침 일출을 보며 행복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부산의 62세 이영희 씨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영감을 받아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무료 미술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었죠. 라고 이 씨는 말했습니다. 이처럼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의 현실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의 철학이 때로는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합니다. 특히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더 큰 고민과 불안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끊임없는 성공과 성취의 압박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즐기는 것, 그리고 내면의 성장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 중장년층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삶의 자세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실버퀸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풍요로운 내일을 응원합니다.